네, 역사적인 주말이었습니다. 100만 촛불이 던진 하나의 메시지. 자, 평화로우면서도 질서 있어서 그 울림은 더 컸는데요. 이 뜨거운 촛불의 함성이 정치권에 던진 파장,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월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박 대통령이 100만 촛불의 성남 민심 어떻게 들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 촛불의 힘 일단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4.19나 예. 60 항쟁에 비견될 만한 어쩌면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집회가 아니었나, 예. 모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6월 항쟁 이상의 의미를 갖는 예, 집회였다. 그렇습니다. 예. 끝까지 평화적이고 비폭력을 예. 유지했고 네. 그러면서도 아주 자유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은 자신의 요구들을 예. 분명히 이렇게 표출을 했고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60 항쟁이 일어난 지 한 30년 가까이 예.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 민주주의 또 시민들의 민주의식이 굉장히 성숙했다는 네.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네. 우리 정치권 대통령은 정말 이 그 민심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네. 뭐 왜곡하거나 거스리거나 네. 하면 안 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 네.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으로 희망을 본 그런 주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였다는 예.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예. 저도 그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혹시라도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덜 난 게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날의 예. 분위기는 어땠냐면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없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과격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꽉꽉꾹꾹 화를 참으면서 모인 자리였던 거지 예. 화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화로웠던 게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사고도 없었고 정말 평화로웠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저희가 볼 때 보니까 또 쓰레기도 하나도 없고 이런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면서 정말 그 빛나는 시민의식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민심을 어떻게 수용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1대1 영수회담을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추미애 대표가 전격적으로 예. 회동 제의를 했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추미애 대표 물론 민주당의 지금 당론이 국민의당이나 다른 야당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당론으로 정하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주말 촛불 집회를 통해서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 예. 이 광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하겠다. 그런 의도가 그 처음에 기본에 이렇게 깔려 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이제 대통령이 시국 수습책을 논의한다고 뭐 각계 인사들 만나고 종교 지도자 네.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예.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직접 들은 적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네. 내일 회동이 그렇게 뭐 원만하게 하나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퇴진을 거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뭐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에 말했던 이 거국 중립내각 그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해달라.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선 후퇴까지도 언급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그런 청와대의 입장을 그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추미애 대표로서도 네. 그 촛불 민심을 본인이 확인했기 예. 때문에 내일 회담은 그냥 그 평행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고 평행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회담 마치고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가 보다도 강경한 입장으로 이렇게 선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추미애 대표가 오늘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유는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근데 이 현장의 목소리를 꼭 민주당만 전해야 하느냐? 나머지 두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두 야당에서는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대표는 국민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지금은 네. 야권이 제1야당이라고 하지만 야권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야권이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 보기에는 아니 이 사람들 좀 뭔가 통합을 해서 힘을 모아서 하나로 의지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대한 요구가 굉장히 명확하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출구를 찾아야 할지는 다들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예. 야권에서 각자의 생각에 맞는 어떤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 예. 한 곳에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이 응축이 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지 추미애 대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타협을 할 수 있을 만한 권한도 어떤 책임도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날의 분위기 혹시라도 그 부분을 제대로 못 느꼈다라면 이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잘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영수회담 끝나고 나서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이제 반응을 내놓아야 될 텐데요. 지금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하야 탄핵부터 해서 이선 후퇴, 권한 대행, 뭐 질서 있는 퇴진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이 보기에 어떤 것이 가장 정도라고 보십니까? 큰 원칙은 이거죠. 예. 그 촛불 민심을 그대로 거스리는 그런 전국 수습 방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국정 공백이 없이 평화롭고 순조로운 그런 과정들이어야 된다는 네. 것이 우리 모두의 그 소망일 겁니다. 예. 일단 뭐 많은 분들이 하야를 주장하고 있는데 네. 하야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즉각적으로 바로 하야라는 요구부터 아니면은 시점을 정해놓는 그렇습니다. 것도 있을 단계적 수 있고요. 뭐 예. 퇴진이나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 이렇게 표현을 예. 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는데 먼저 즉각적으로 네. 하야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헌법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60일 이내에 예. 대통령 선거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23일입니다. 예. 그럼 한 달 내에 각 당이 다 후보를 뽑아야 되고 예. 그럴 상태에서 그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또 뭐 그렇죠. 국민들이 이런 검증할 시간도 그렇습니다. 없고요. 그런 것도 예.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택이거든요. 네. 충분한 주자들이 준비를 하고 예. 또 구상을 밝히고 다음 정부는 누가 될지 그런 구상도 밝혀야 되는데 예. 그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예. 아직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네. 요번 다음 대선은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공개돼야 되는 참여가 보장돼야 되는 건데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즉각 하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마 야당도 동의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는 못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단계적 퇴진론 혹은 네. 질서 있는 저희는 퇴진론인데 퇴진. 예. 먼저 대통령 이선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거국 중립 내각 구성하고 네. 뭐 대통령은 스스로 퇴진 일정을 언제 퇴진하겠다라고 밝히든지 네. 아니면은 헌법을 정치권이 모여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해서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총리가 네. 그 정치 앞으로 스케줄을 밝히든지 예. 뭐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건데 네. 이것은 상당히 뭐 나름대로 예. 그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그렇지만 하야론의 경쟁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하면은 밀고 나갈 그럴 여지가 그렇죠. 본인이 하는 없다라는 거니까요. 가장 큰 예. 결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네. 나오는 것이 이선 후퇴와 거국 중립 내각 아마 네. 청와대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될 거고요. 그건 예.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실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탄핵안인데 네. 탄핵안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 이게 또 헌법재판소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절차가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할 때까지 최장 6개월을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예.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그 뭐 기간을 줄여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달 만에 헌법재판소가 했습니다마는 그 줄이더라도 만약에 그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내더라도 예. 또 2달간의 그 대통령 고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예.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최장 8개월이나 걸린다는 그런 결정적인 그럼 문제가 너무 이 있는 거죠. 전국을 오래 끌고 갈 수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려가 그런 있군요. 부분 때문에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혹시라도 네. 계속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서둘러야 되나라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몇 가지 또 탄핵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게 예. 법적으로 입증을 한다는 것과요.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 정서라는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해야 한다는 건데 그거는 검찰 수사에 결국엔 전국의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결정이 된다는 예.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로 옮겨가 버립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이 이제 검찰을 못 믿는 그런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죠. 예. 거기서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돼서 그 결과 부결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 전국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헌법이
탄핵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얘기가 예. 꼭 탄핵을 통해서만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인 거고 예. 이 쉽게 표현들어서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일 뿐이지 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것 자체를 막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거국 중립 내각이나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예.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라는 걸 국민들께서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탄핵에 네, 대해서 예. 조금만 더 부연을 하자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2달 만에 했습니다만 그때 대통령의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헌재도 예. 그 부분을 인정을 했었는데 그 전에 중앙선관위가 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한 근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래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게 검찰이 19일 최순실 씨 기소 때 네. 대통령을 어느 정도 공소장에 포함시키느냐 네. 그 부분이 지금 국가가 어떻게 판단해 국가기관이 어떻게 예. 판단하느냐라는 부분이 앞으로 탄핵 여부를 그 정치권이 결정할 때 어떤 결정을 굉장히 하느냐. 중요한 그렇죠. 요인이 될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검찰이 앞으로 진상을 어떻게 규명해 나가느냐, 그리고 공소장에 어떤 내용들을 담느냐, 이게 사실 변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일은 뭐 참고인 조사지만 앞으로 또 더 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당장은 이제 최순실의 어떤 영장이 발부가 됐고, 예. 그다음에 최순실에 대한 공소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공소장에 뭔가를 적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중요한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고 최순실과 대통령과의 연관관계는 최순실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다라고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확인을 대통령에게 지금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안종범과 최순실의 직접적인 연결은 없었던 예. 거거든요. 결국에 중간에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그 정호승 전 비서관의 국가기밀누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고 예. 두 개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과연 모금이 이게 강제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혹은 예. 대가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이런 것들까지 밝혀내려면 굉장히 많은 수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첫 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는 이번 주 내일이나 모레 정도를 수요일 정도요. 예, 희망을 하고 했었고요. 청와대에서는 주 후반쯤이나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입장이 그렇죠. 다른 것 이제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내일쯤 답변을 내놓겠다고 예. 했는데 내일 답변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 후반 정도로 가겠다는 예.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날짜가 좀 촉박해지는 게 21일은 네. 다음 주 초입니다. 바로 예. 월요일에 해야 하는데 일요일에 그렇죠. 문제는 이 공소장을 적시하기 위해서는 예. 확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통령께 확인을 하는 것 외에 대통령이 한 얘기를 가지고 다시 그 중간에 뭐 예. 안종범 수석이나 아니면 최순실과의 확인 작업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 될 수가 있죠. 네. 장소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일단 대면 조사 방침은 정해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할 것이냐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떤 방안을 택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 검찰이 대면 조사 자체가 중요한 거지 예. 장소는 이젠 중요한 장소는 것은 중요한 아니다. 포인트는 아니다. 예. 대통령을 그렇다고 출두하는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예. 않을 거고 네.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핵심은 대통령이 이미 국민들이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스스로 분명하게 밝혀내는 그런 작업들이 가장 예. 중요한 거지. 그리고 검찰이 이것을 가감없이 이렇게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뭐 나오는 방향이 청와대로 가느냐 아니면은 청와대 인근에 예. 몇 곳 안가가 있습니다. 네네.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아직 안가가 남아 있는데, 있다면서요? 예, 한 예. 군데 남아 있는데 네. 그곳에 하느냐 아니면은 경호실 직원들이 체력 단련하는 여무관이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아. 거기서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 인수위가 항상 들어서는 네. 한국금융연수원 정도 거기도 예. 삼청동 부근에 있는데 네. 그런 곳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식의 지금 추측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물론 국가 원수기 때문에 신분이 대통령 개인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경호 문제라든가 네. 예우 문제 이런 것들은 네. 검찰로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겁니다. 일단 그리고 내일은 참고인 신분의 조사니까요. 일단 뭐 대면 조사가 중요하지 장소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까지 해서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전 비서관 3명이 모두 다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기서 퍼즐 조각이 또 하나 둘씩 맞춰질 텐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검찰 그 포토라인에 서면
검찰에 가서 성실히 답변하겠다. 이게 모범 답안입니까? 일종의 모범 답안처럼 예. 돼 있죠. 그리고 똑같이, 거기서 예. 얘기를 할 수 있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예. 얘기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본인의 범죄를 물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인 자백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일단은 두 사람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소환에 응했던 안봉근, 이지환 전 비서관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도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어떤 잘못을 했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범 답안만을 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정치권 들어가서 여당 이야기 좀 해볼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정현 대표요. 네.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새 지도부 출범 전까지 최고위원들과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자, 결국은 이 사태 수습을 현 지도부가 하고 그 이후에 물러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비박계에서 주장은 현 지도부가 부로는 지금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소통이 안 되는 걸까요? 계속 입장이 예.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최순실 사태의 비난의 핵심이 예. 단순한 박근혜 대통령으로만 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새누리당은 뭐 했느냐? 책임이 있다 새누리당도 보는 거죠. 예.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보고 있는 그런 매서운 인식들을 이정현 대표가 좀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예.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또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뭐 1월 22일 일일로 전당대회를 늦추는 걸 이렇게 또 발표를 했는데 예. 21일로 하는 거로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걸 가지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국내에 돌아온 시기하고, 시기에 예. 그걸 물론 반기문 사무총장이 새누리당에 입당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반 총장을 중심으로 친박이 같이 결집을 해서 당권을 다시 잡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이제 그렇게 예.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결국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친박이 친박은 나서서 그렇고, 예. 단순하게 이제 탄핵 절차에 네. 보호하는 친위대가 되겠다라는 측면도 있고 예. 또 앞으로 국정조사가 만약에 여야 합상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은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예. 여야가 협상을 벌일 거거든요. 네. 그때 친박이 그 당권을 갖고 있어야지 대통령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1월 21일로 늦추고 그리고 계속 그 이후로도 당권을 잡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심이 이렇고 비박계 반발이 워낙 거세서 언제까지 또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그런데 뭐 지금 전국을 수습하는 방안도 친박계 비박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이러다가 진짜 갈라지는 거 아닐까요? 친박 비박이 당이 갈라지느냐 뭐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친박이든 비박이든 한국의 보수 진영이 예. 정말 그 다시 재편하는 또 재건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것만은 네. 분명해 보이거든요. 예. 그 과정들의 그 뭐 양쪽이 그 과정에서 갈라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다른 새로운 당명으로 다시 재창당할 수도 있지만 당면까지 바꿔서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그 흔적 지우기뿐만 아니라 예. 아예 그냥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과정들이 그 다소 잡음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 보수 진영 자체가 흐트러지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은 그런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또 앞으로 불리할 향후 것이다. 정치 예. 과정에서 그 치열한 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때문에 수밖에 좀 없습니다. 조심스럽군요. 양절 변호사는 이 새누리당 지금의 이 보이는 양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정현 대표 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다른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셨던 분이지 예.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그 말 그대로 이정현 당대표에 대한 민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 지금 당대표로서 인정을 할까요? 여권의 지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순수하게 대통령에 대한 최후의 방어선을 치겠다는 전략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상대책위를 만든 새누리 당내 일부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새누리라는 당명에조차도 국민들의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당명조차도 바꾸지 않으면 저는 여권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놓인 게 아니냐. 풀스불가적으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일 추미애 대표와의 그러니까 야권 대표와의 회동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그대로 버티는 길을 택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비박계 의원들 내지는 비주류로 분류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자신들의 행보를 위해서라도
해체하고 다시 이합 집단하는 방법밖에는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분당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분당 보시는 가능성조차도 크게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권 여당이 붕괴하는 과정을 예. 몇 번 봤습니다. 그 이승만 정권 시절에 자유당 그리고 박정희 정권 말기에 공화당이 붕괴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이 만약에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재탄생을 하려면은 다시 그 친박 비박 누구를 보호하고라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국민 여론이 네. 어느 것을 원하는지를 정말 되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도 이제 뭐 곧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뭐 검찰 조사 후에 할지 아니면 내일 영수회담 이후에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모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은하 와이튼 해설위원과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